안녕하세요. MSA 기반 클라우드 전환과 인프라 현대화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베스핀 글로벌 오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의 CNE라는 팀을 맡고 있는데요. CNE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지니어링의 약자입니다. 저희 팀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솔루션을 확보하여 고객에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MSA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K8S 및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 MSA 컨설팅 및 MSA 관련 솔루션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코리아 소개, 챌린지, 골, MSA 전환과 단계적 인프라 현대화 전략, 다양한 AWS 서비스를 이용한 기술 검증 및 채택, CI/CD, 서비스 메쉬, 모니터링 개선, 인프라 구성 자동화, 이미지 관리, 보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자코리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봤으면 싶은 구인구직 서비스 포털인데요. 자코리아는 대한민국 취업시장을 선도하는 1998년에 설립된 역사가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서비스로는 대한민국 대표 취업 전문 사이트인 자코리아와 알바 취업 포털 알바몬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채용 광고, 인재 검색, 아르바이트, 헤드헌팅, 교육 사업, 서비스 러닝, 취업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AI 기반 토탈 채용 플랫폼으로서 거듭나고자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MLOps를 위한 통합 데이터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전환 및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자바 및 MSA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이 중 클라우드 전환 및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수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리아의 챌린지입니다. 자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 모놀리식 개발의 한계, 낙후된 인프라라고 크게 나눴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고객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모든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 통짜 구조로서 도메인 로직은 클래스나 펑션 패키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이 완료되면 전체 로직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빌드되면 서버에 배포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 컴포넌트들은 상호 호출을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또 로드 밸런스 뒤에서 동일한 인스턴스 전체가 배포되는 방식으로서 수평 확장되기 때문에 세션 공유만 신경 쓰면 확장도 쉬운 구조이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모놀리식 아키텍처 장점인 통짜 구조 자체가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고객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시스템도 대형화되었고 이렇게 규모가 큰 대용량의 시스템에서는 빌드나 배포, 서버 가동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실수 자체가 전체 빌드 시 빌드가 안 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점점 협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들이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컴포넌트나 모듈에서의 성능 문제나 장애가 다른 컴포넌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코드가 너무 커져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고 이는 기존 로직이나 데이터나 인터페이스 등의 변경에 대해서 영향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문제를 찾기도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 배포가 잦은 경우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소한 컴포넌트의 수정인데도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재컴파일해서 배포도 해야 되고 QA를 거쳐야 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기능 단위로 분리되지 않다 보니 시스템 간의 연계나 증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새로운 버전이나 기술을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이 점점 커질수록 코드가 비대화될수록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바꾸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 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한 기능이 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사에서는 개발 검증 운영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유사 기능이나 중복 개발로 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시스템 운영 효율을 위해서 플랫폼을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통짜 구조의 서비스보다는 작은 기능 단위로 나누어서 개발의 경량화와 기능 간의 독립성을 얻도록 MSA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프라 자체도 기존의 IDC에서 사용하던 것을 아마존 EKS 기반의 컨테이너로 바꿈으로써 자원의 효율화와 MSA 도입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고수준의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인프라 현대화 및 배포 자동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코리아의 목표는 기능 단위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엮어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MS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AWS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인 EKS를 통한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 운영, 우수한 파스 서비스, 예를 들어 다이렉트 커넥트, 엘라스틱 캐시 등을 조합한 인프라 현대화, 그리고 기능 단위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인프라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배포 자동화, 이 세 가지를 아울러 빠르고 쉬운 확장성과 민첩성을 갖춘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고도화된 AI 기반 종합 커리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MSA 도입 및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코리아의 MSA 전환과 단계적 인프라의 현대화 로드맵입니다. 이 장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MSA 도입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짜 구조를 극복하고 도메인, 기능으로 분리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함인데요.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묶어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지, 동일한 작업 영역을 나타내는 모델이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엮이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서비스로 나눴을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작업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기존 시스템과 현대화된 MSA 시스템과의 공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당장 진행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크다든지 복잡한 기능이 많다든지 분석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정 기간은 기존 시스템들과 공존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결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은 배포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 릴리즈도 개별적으로 각각마다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지, 운영팀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배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코리아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도메인을 분리하여 MSA 기반 컴포넌트의 뼈대를 잡습니다. 작게 만들고 작은 기능을 엮어서 큰 서비스를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인프라 구성이 되는 동안 프론트, 백엔드를 나누고 UI 플랫폼, 템플릿 및 프레임워크를 준비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프로시저로 구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분리하기로 했고, 우선 프로시저에 맞춰 API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가 EKS에 구성되게 되면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순차적으로 배포합니다. 이때 자동화된 배포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을 높입니다. 카나리 또는 블루그린 배포와 같은 무중단 배포를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태이고요. 향후 DB 서버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도메인별로 분리하여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MSA 전환과 단계적 인프라 현대화 전략의 핵심은 인프라 아키텍처에 있다고 봅니다. AW 클라우드 도입으로 안정되고 검증된 개발 운영 도구들과 플랫폼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EKS, ECR, 엘라스틱 캐시, KMS, 다이렉트 커넥트, RDS에 이르는 AWS의 서비스는 전방위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옵션으로 IDC에 비해 저렴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EKS를 기반으로 기능별로 나누어진 서비스들이 컨테이너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사이의 연계를 위해 이스티오를 도입했습니다. 컨테이너를 통한 다양한 OSS에 대한 지원과 파스를 통한 지원을 통해 모놀리식 환경과도 상호 운영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CI/CD 툴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기돛스를 통해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계, 검증계, 운영계의 환경을 일치시켜 환경에 따른 이슈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IDC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를 보장해서 IDC와 EKS 클러스터 사이의 연계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마찬가지겠지만 고객의 다양한 인프라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객이 이번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필요시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와 인프라 관리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제시입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파드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 의해 자동으로 스케일 인아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노드의 경우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리소스 관리를 위한 개발 환경의 EKS는 노드를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수시로 빼앗기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알람을 받고 싶어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알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트래픽에 따른 조절은 매트릭 기반 자동 부하 조정을 설정하여 트래픽에 따라 자동 스케일 인 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서버 부족에 대한 하이 어빌러티 구현은 전체 클러스터 상태에 따른 매트릭 변화를 통해 인스턴스를 노드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인프라 프로비저닝, 관리 불편 및 형상 관리는 테라폼, 앤서블, 패커 등 IAC를 활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강화를 위한 배포 전략은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 방식의 무중단 배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최적화, 성능 효율성, 운영 우수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 보안이라는 6대 원칙을 준수하는 인프라 현대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자코리아에서는 AWS 파스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운영의 편리함과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된 서비스로 아마존 AWS가 있겠고요. 그 외에 몇 가지 특이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먼저 특이한 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AWS 다이렉트 커넥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코리아의 경우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연결 속도가 프로젝트 성패의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와 IDC의 연결, 레이턴시의 증가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데요. 다이렉트 커넥트로 클라우드와 온파라미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성능의 저하 없이 원격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라스틱 캐시 같은 경우는 공통 코드의 캐시화 및 메인 화면에서 화면 로드 속도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스팟 인스턴스의 경우 동적인 노드 생성 및 자원 효율화에 기여를 합니다. 인프라의 핵심은 아마존 EKS입니다. 자코리아의 대부, STG, PRD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입니다. 테인트 규칙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맞춤형 인스턴스 타입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효율적인 컴퓨팅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의 매트릭을 통해 부하에 따른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이 가능한 HPA 기능을 활성화해서 보다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KS의 특징으로 클러스터의 제어 영역에 보안 패치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쿠버네티스 버전 및 보안 패치로 EKS 최적화 AMI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CI/CD 서비스 메쉬 모니터링 개선안입니다. CI/CD 표준 및 개선을 위한 주안점으로 3가지 포인트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배포와 운영에 대한 표준화, 무중단 배포 자동화, IAC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EKS로 배포하기 위한 방안, 또 EKS에 노드를 동일하게 배포하기 위한 방안 등 방법론 순위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3분 내에 어플리케이션 빌드라는 미션을 수행할 방안 마련, 기덥스를 통해 관리되고 개발자에게 쉬운 배포 구성, 컨테이너, EKS 노드 이미지를 모두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CI/CD 정책 수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루틴 적용인데요. 보안을 위한 내부 검증용 코드 리뷰, 정적 분석 도구 등을 자동화하는 것이고 자코리아 내부 정책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I/CD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인프라 아키텍처에 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장표 우측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와 IDC 환경을 연결하고 여러 구획으로 나뉜 계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서비스는 총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MGMT는
대부 스테이징 PRD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구성 및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젠킨스, 소나큐브, 하버, ECR 등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패커 및 앤서브를 이용한 골든 이미지 생성 및 관리 또한 MGNT 계정에서 담당합니다. 대부 스테이징 PRD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서브넷 구조 및 모든 구성이 세 환경 모두 동일한 형태입니다. EKS, 레디스, RDS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에만 자체 테스트용으로 ECR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 스테이징 PRD 어카운트들은 DB 용도의 VPC가 별도로 생성되어 EKS 영역의 VPC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EKS와 DB 간 통신도 방화벽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트래픽에 대한 통제를 일어나야 한다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구성으로 구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정은 퍼블릭 서브넷 없이 구성 및 운영되며 모든 트래픽은 쉐어드 어카운트라고 하는 계정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통신합니다. 쉐어드 어카운트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며 자커리아 내부망과 AWS 어카운트는 해당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됩니다. AWS 어카운트에서 퍼블릭으로의 연결은 서비스 어카운트, 쉐어드 어카운트, 시큐리티 어카운트, 인터넷 구조로 구성됩니다. MGMT를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젠킨스에 의해 빌드되고 컨테이너화되어 ECR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기덥스 기반 아르고 CD에 의해 자동 배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우선 젠킨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젠킨스는 개발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빌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구입니다. 확장성에서 매우 뛰어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확장성으로 다양한 환경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리아의 내부 승인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젠킨스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도 확정이 가능하며 현재 자동화된 스파트형 젠킨스 워커를 상황에 맞춰서 자동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으로 동작하여 자코리아 내부의 많은 어플리케이션 빌드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스파트형 젠킨스 워커를 구성하는 이유는 패러럴한 빌드를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수의 프로젝트 빌드를 동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젠킨스의 작업들 또한 템플릿 형태의 작업으로 기동 중이며 기덥스 기반의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돼서 빌드된 이미지가 ECR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고 CD는 빗버킷을 폴링하고 있다가 배포 리파지토리의 상태가 변경되면 ECR로부터 컨테이너 이미지를 읽어들여서 EKS 내부에 워크로드를 생성하여 줍니다.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가 많아질수록 빌드 및 배포가 들어가는 노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두 가지 툴의 조합으로 이를 단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티오는 MS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서비스 메쉬의 구현체입니다. 이스티오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대략 정리하면 트레이싱, 서킷 브레이커, 라우팅, 서비스 디스커버리, 컴피그 등을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모두 제거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스티오 상에서는 엔보이를 통해 프록시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연결하므로 보안상 우수하고 이를 통해 중앙 집중적인 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예거 등 도구를 통해 데이터 흐름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티오를 통할 경우에 HTTP 및 gRPC와의 통신은 외부와 완전 단절시킴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코리아에는 이스티오를 구성하는 몇 가지 커스텀 설정을 요구했는데요. AWS NLB를 통한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구성인데요. 성능상의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ACM은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로 HTTPS 관련해서 SSL 처리를 돕는 구성인데 이를 이스티오와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장소도 ECR로 일어나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스티오의 주요한 특징 중 카나리 배포가 있는데 무중앙 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스티오 정책에 대해 야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스티오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임스페이스 간에 이스티오 어스 폴리시를 적용함으로써 테넌트 관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그 수집과 모니터링은 데이터독이라는 상용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비용 등의 이유로 수집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스템 로그 및 기타 로그 수집을 위해 플루언트D 및
오픈서치 서비스를 이용한 로그 수집과 S3 및 클라우드와치의 로그를 아카이브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고객이 별도로 그라파나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키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로그 수집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몬 자코리아의 전체 서비스는 MGC, 대부, STG, PRD의 4개 계정의 형태의 동일한 구조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구축량이 많고 형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테라폼을 이용해 각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테라폼을 이용해 추후 관리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객이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초기 구성은 테라폼으로 진행됩니다. EC2 서버 및 EKS 노드의 고객사의 보안 정책 및 백신 툴 설치가 필수로 요구돼서 해당 설정이 되어 있는 골든 이미지가 필요해서 저희는 패커와 앤서브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골든 이미지를 생성하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동작은 4단계로 구성이 이루어지는데요. 패커로 커스텀 환경 설정을 위한 임시 서버를 생성하고 생성된 서버에 앤서브를 이용해 커스텀 설정을 적용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패커에서 이미지 생성 및 지정된 계정으로 공유하게 되고요. 임시 서버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IAC를 통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 및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코리아의 토폴리지입니다. 빗버켓에서 만들어져 있는 깃소스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고 베스천에 있는 패커를 통해서 이미지 빌더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이미지가 AMA의 골든 이미지로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자코리아의 MSA 기반 클라우드 전환과 인프라 현대화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요소의 설명보다는 아키텍처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와 AWS의 서비스들이 적용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코리아의 현대화는 고객의 명확한 요구사항에서 도출된 아키텍처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게 되고 정확한 로드맵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여러 솔루션들 중 최적화된 요소를 선택하여 개발 시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좋은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핀 글로벌의 컨설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연간 축적된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의 최적 구성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MSA, 쿠버네티스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새로 클라우드로 진입하신 곳이나 현대화 또는 MSA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저희 베스핀 글로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의 QR 자료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세요. 혹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AWS 자격증과 학습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로드맵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